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거 7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거기 정보 판단 136번에 보면 4번에 어때요? 불명확성의 문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136번에 4번에 불명확성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138번에 보면 불확실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명확성하고 불확실성은 어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는? 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불명확성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를 불명확성은 뭐 생산자, 이건 뭐 소비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대.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얘는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보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든지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하든지 같은 의미야. 이해하셨죠? 정보 보고서가 어때요?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어때? 명료성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 불명확성이란 말을 써야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정보 보고서가 어때요? 불명확하다 그러면 어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생산자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만 정보가 불명확하다든지 어때요? 정보가 불확실하다든지 하면은 생산자하고 어때요? 소비자 둘 다, 그치, 문제가 된다고 했죠. 다만 원래 정보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걸 누구는 알아. 생산자는 알고 소비자는 모르니까 어때? 소비자가 조금 더 크다는 거지, 뭐 소비자에게만 발생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어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소비자 측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생산자 측에서는 어때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4번, 136번의 4번을 보면 정보 분석관이 급변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때요? 정보 판단의 불명확성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사실 어때요? 불명확성보다는 어때요? 뭐가 들어와야 돼? 불확실성이 들어와야 돼. 정보 판단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하면 불확실성인데 뭐 불명확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 불명확성이라는 말보다는 어때? 그냥 불확실성으로 해석하고, 얘는 생산자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생산자는 어때? 원래 불확실하다는 걸 알지만 소비자는 어때? 그걸 모르니까 소비자가 좀 더 어때요? 극복하기가 어렵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0페이지로 와서 정보의 효용을 보는 거예요. 그 통제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통제 효용. 그럼 이제 보면 정보는 어때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통제 효용은 정보 배포의 원칙 중에서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거는? 보안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 효용, 정보는 정보 사용자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여기서 부합한다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형식에 부합한데, 렐러번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어때? 형식에 부합한다고 했잖아. 이거는 테일러드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재단됐다, 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 효용,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할수록 어때? 집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접근 효용, 정보는 정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시간 효용이다라는 거죠. 그 이제 문제를 봐봐 여러분.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뭐 전혀 정보의 효용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시간 효용이 되겠지. 이런 거는 쉬운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점에 제공돼야 된다고 하면 어때요? 이거는 그렇지. 적시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간 효용을 말한다. 그러면 정보의 효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하면 시간 효용, 통제 효용, 형태 효용. 여기는 그렇지. 형식 효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식 효용은 뭐라고 했어요? 테일러드라고 했어요. 역사 효용은 뭐야? 이거는 우리가 국가정보학이나 그렇죠? 국가정보학이나 국가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성을 중시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역사 효용 같은 건 어때? 순수학문에서
강조되는 거니까 역사 요용 같은 거는 뭐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의 가치예요. 국가정보의 가치. 그럼 이제 우리가 국가정보의 효용이 또 나오는데, 정보의 효용이나 뭐 국가정보의 효용이나 뭐 여기서 둘 다 효용이라고 쓰는데, 국가정보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잖아. 이거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81페이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 수립 대회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쵸? 구체적 정책 운용에 기여한다. 그다음 어때? 분쟁 상태의 경우, 그쵸? 협상과 극단적 전쟁 대처에 기여한다. 경고 기능 달성, 조약 이행의 점검에서의 기여한다라고 해서 5개가 있어. 요거 이제 발표한다.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141번 같은 문제가 났어요. 자, 국가정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그쵸 기여라고 하는 것들은 뭐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그쵸,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너무 쉽잖아. 이거는 사경제 주체의 상업적 이익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때요? 평등의 원칙 위반하는 거야. 그쵸? 사경제 주체는 어때요? 모든 사경제 주체일 수가 없잖아. 그럼 특정한 사경제 주체의 이익만을 왜 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국가는 어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현재 및 미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고다. 그쵸?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위에서 기능 보면 현재 및 미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고는 경고 기능 달성이 되겠죠. 국제조약 검증 및 대외 협상 능력 제고다라고 하면 이건 어때? 3번과 5번이다. 이해하셨죠? 3번과 5번. 그래서 검증 및 대외 협상 능력 제고라고 하면 어때? 3번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가 산업 활동을 위한 산업 경쟁력 제고다. 뭐 그렇지.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142번 봐봐, 여러분. 정책 결정에서 정보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의 역할이에요. 정보는 정책 결정권자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이 맞지, 그치? 이 실용적 학문이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때? 그치?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시의 정보 제공은 정책의 영향력을 뒷받침해 준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는 정보 제공이, 적시의 정보 제공이 어때요? 정책의 영향력을 뭐 강화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뒷받침해 준다, 뭐 이상하지만 그치, 강화해 준다. 그 다음에 어때요? 3번 정보와 정책 결정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라고 돼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정보가 정책 결정권자에게 제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 결정권자가 내가 이 정책을 왜 결정했는지를 어때? 이 정보 보고 이거 안 거야 라는 걸 어때? 밝혀내느냔 말이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때요? 소스를 가지고 자기가 어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어때요? 정보와 정책 결정 사이에는 어때? 뚜렷한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때?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정보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맞춰야 되는 문제지, 이런 거는. 그래서 정보 정책에 대한 정보기구가 계속적 확인 과정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쵸, 공부를 해야 맞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게 어렵다. 그럼 진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 이제 넘겨. 그러면 이제 143번. 정보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 그치, 주의해야 된다. 이거 정책은 국가정보기관이 정보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럴듯하지만 잘 봐야 돼. 누가 누구에게 종속해야 된다는 건지 잘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임팩트가 있는 선지야.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이 정보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보가 정책에 종속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는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1번이 틀렸네. 이거는 정보는 정책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정책은 어때요?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맞잖아. 그치?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반투성 차단막이라고 하잖아. 반투성 차단막. 또는 뭐예요? 반투각성 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 투과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다. 3번 정보기관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보로만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럴듯하잖아. 이거는.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틀린 선지가 되려면 어때? 확실히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출제위원들이 어때? 그 정도 능력이 되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때? 이게 만약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해보면
틀렸다고 하려면 어때? 확실히 틀려야 돼. 이런 뭐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4번 정보와 정책은 어때?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과 정책 결정자는 어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서로 협력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는 정책에 관여할 수 없지만 어때? 정책은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알아둬야 되죠. 자, 144번 이런 거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보에 대한 모토인데, 그렇지? And you shall know, 자, the truth라는 거죠. 이게 네가 이제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 Truth shall make you free다. 그러면 너를 어때?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베리타스 룩스메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그치? 진리는 나의 빛 뭐 이런 게 뭐냐면, 그치?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치? 하버드 대학도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그치? 서울대학도 어때?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CIA의 그치? 모토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모토다. 맞아, 그렇죠? 그 여기서 트루스라는 게 뭐냐? 그럼 어때? 정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정보. CIA니까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진실이라는 국가정보의 속성상, 그치? 정책의 정보에 대한 종속성을 말한다. 이거는 CIA가 생각해 봐봐요. 이 말의 의미가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CIA가 어때요? 정책이 정보에 종속된다고 말하겠어요? 정보가 정책에 종속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건 어때? 이런 것도 맞힐 수 있어야 돼. 4번 정보의 필요성과 진리 추구라는 정보의 의미와 속성을 뭐 묘사한 금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별표해. 자, 이거 정보 수요처 불특정의 정보 제공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반대되는 원칙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쵸? 자,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 아까 뭐가 있었어요? 통제 효용이라는 것도 있었고 배포의 원칙 중에 비밀성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과는 어때? 반대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공동체에는 어때? 비밀 등급 분류를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어때? 생산한 정보의 수요자로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정보 수요 부처에 배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특정 정보 제공의 원칙이다라는 거. 정보라는 게 좋은 거잖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이게 비밀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보를 제공받는 부처는 어때?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때? 정책에 뭐 할 수 없다?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 정보 공동체의 보안 이외에 정보 전달 이후의 어때? 정보 사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불특정 정보 제공의 원칙.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 이게 더 원칙인 거야. 이해하셨죠? 비밀인 경우에 어때? 통제 효용이 나타나는 거고 원래는 어때? 이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145번에 보면 정보 공동체와 정책 공동체의 관계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하면 국가 정보의 자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합동 배치 정보 시스템, 합동 배치 정보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공유하는 거야. 인트라넷을 만들어서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가, 정보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도 하고, 그치? 생산한 걸 어때? 공유도 하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국가정보의 자동 활용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밑에 봐봐, 여러분. 그냥 제목만 봐도 돼. 합동 배치 정보 지원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국가정보의 자동 활용 체계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넘겨보면 인텔링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인텔링크라는 것도 뭐야? 이거 인트라넷이야. 그러면 정보 생산자와 어때? 정보 소비자들이 여기에 어때?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어때? 서로 다 공유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인텔링크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인텔링크와 합동 배치 정보 지원 시스템이 국가 정보의 자동 활용 체계다라는 거죠. 2번 별표. 이게 통제 요용 같은 걸 이제 생각해 놓으면 정보 수요처 불특정 정보 제공의 원칙 하면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맞다. 꼭 기억해야 돼 이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와 정책 영역의 레드라인 설정이다. 맞아, 그쵸? 이거 4번
정보 공동체와 정책 공동체 쌍방향 차원에서 어때? 장벽 제고로 상호 투명한, 투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명한 건 아니고 반투성의 경계막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4번이 틀렸다라는 거. 뭐 1, 2, 3번 같은 거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때? 4번 같은 거 맞힐 수 있겠지. 이런 거는. 그렇죠? 이런 걸 뭐 아는 거고. 자. 그러면 인텔링크라는 거는 거기 보면 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내부 인트라넷이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정보와 정책 공동체의 내부 인트라넷을 뭐라고 한다? 얘를 인텔링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텔링크의 종류를 봐봐 여러분. 인텔링크의 종류라고 하면 U가 있어 U. 자 unclassified라고 돼 있으면 어때? 이거는 주로 공개 정보를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unclassified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분류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텔링크 S가 있는데 이건 어때? 시크리트 넷이다.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인텔링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텔링크 TS 하면 뭐가 되겠어? 얘는 탑 시크리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어때? 최고의 극비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인텔링크. 뭐 P다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CIA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백악관 및 최고위층 정책 수요자와 연결된 링크를 말해. 인텔링크 C, 이거는 C는 생각해보면 영국, 캐나다, 호주와 연결된 인텔링크를 뭐라고 한다. 이거는 그치? 우리가 동맹국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를 뭐 C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146번.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그치? 미국의 합동 배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책이 있었는데 그걸 좀 봐둘 걸.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들면 안 되고 그냥 읽어보면 된다. 너무 쉬워. 자, 그러면 국가정보의 자동활용 체계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자동활용 체계 일종. 인텔링크도 미국의 국가정보 자동활용 체계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정보 소비를 의미하는 아웃풋은 용이하지만 정보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인풋은 불가능하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너무 쉽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치? 미국 국방부가 개발해서 전 세계 군 현장 지휘관 등 정보 수요자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손쉽게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정책 별표해. 뭐라고요? 정보와 정책의 자동 연계 시스템이라서 정책 그치 결정자들이 요구를 하면 그죠? 정책 결정자들이 요구를 하면 정보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요구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산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합동 배치 정보 지원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 정도 알면 돼, 여러분. 이거는 자, 그 국가정보 효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국가정보는 국가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립이 있고 운용 단계가 있고 이해하셨죠? 자, 분쟁 해결이 있었고 경고 기능이 있었고 또 이제 뭐가 있었어? 우리가 경고 기능이 있었고 그치 생각해보면 앞에 경고 기능이 있었고 그쵸 생각해보면 조약 이행 점검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약 이행 점검. 그러면 자 2번 정보는 일단 수립된 국가정책의 실제 운용에서도 그 효용을 발휘한다.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해하셨죠? 1번은 어때요? 수립. 그 다음에 어때요? 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3번 보면 분쟁 해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쟁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노사 분쟁이나 정당 간의 경쟁 등 각종 분쟁에 대한 대처와 해결을 위해서도 효용을 발휘한다라고 했는데 분쟁 해결이라고 했을 때는 뭘 뜻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분쟁. 이해하셨죠? 국가 간의 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전쟁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앞으로 2장 넘어가 보면 분쟁 상태의 경우 협상과 그쵸 극단적인 전쟁 대처의 기여라고 돼 있잖아. 이해하셨죠? 극단적인 전쟁 대처의 기여라는 게 뭐라는 거야? 분쟁 상태의 뭐라고 한다?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국내 이런 거는 여러분 노사 분쟁이라든지 정당 간의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비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정보사회론에서 배우는 어때요? 생각해보면 정치 과정의 민주화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정보기관이 여기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3번이 그래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정보는 군사작전과 테러활동 그리고 어때? 다른 적대적 행동을 포함한 각종 위협에 대한 경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경고.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조약 이행의 점검이다. 야죠. 조약 이행의 점검. 그러면 148번 별표해. 자, 제일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놨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그치?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해보면 복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답도 보니까 이 중에는 어때요? 답이 없어. 자, 찾아봐 이제. 자, 그러면 정책 집행 단계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분쟁 해결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 전쟁을 포함하는 거다. 그렇죠? 전쟁 포함. 그 다음에 어때?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조약 이행 이게 있다. 다섯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다섯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러면 148번 봐봐 여러분. 국가이익의 증대를 위한 여건 분석이다. 어디 들어갈까요? 1, 2, 3, 4, 5 중에서. 그치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치. 그러니까 여건이라는 건 어때? 주어진 조건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죠? 여건이라는 건 주어진 조건이란 뜻인데 자 86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이익 증대를 위해서 어떤 그치 정책을 우리가 어때요? 수립해야 될까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안보 위협이나 적의 전략적 기습 등에 대한 어때요? 국가 위기와 관련된 정보 분석 지원 어디 들어갈까 얘는? 안보 위협 몇 번? 4번 그치 경고 여기 들어간다. 여기. 그치? 그러면 대무역 협상이나 군축 협정, 외국 조약 등에 필요한 상대국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 지원 얘 어디 들어갈까요? 대무역 협상이래. 군축 협정. 이게 분쟁이잖아 이게 분쟁이잖아 이게 이런 걸 분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정책 선택과 국력의 효과적 사용을 예측한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정책 선택, 정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디 들어갈까요? 그지.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 이거는. 그쵸? 자, 그러면 자 정책 추진의 한계점 분석 지원, 특히 예산적 측면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디 들어갈까요? 이거는 이것도 수립 아니면 뭐 정책 운용할 때도 어때 예산 같은 거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적국에 대한 위협 평가 및 안보 취약성 진단 얘 어디 들어갈까 얘는? 적국에 대한 위협 평가 취약성 그래서 경고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생각해봐. 이게 잘 봐. 이게 아까 생각해보면 니을이네 이게 니을 무슨 말이야? 자 다시 해봐. 다시 여기 이거 잘못 썼네. 자 그럼 기업 국가에게 증대를 위한 여건 분석하면 어때? 여기 수립에 들어가는 거 맞아, 그렇지? 안보 위협이나 적의 전략적 기습은 어때? 여기 경고에 들어가는 거 맞아. 대협상은 어때? 디귿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 그렇죠? 그다음에 어때요? 효과적인 정책 선택과 어때? 국가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예측 지원 정보다. 그럼 어때? 얘는 여기 니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을은 정책 선택이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지?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죠? 여기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한계점 하면 여기 어때? 미음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지? 미음은 뭐 이런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적국에 대한 어때? 위협 평가 및 안보 취약성 진단하면 얘는 어때요? 이거는 비읍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 니은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여기 니은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니은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아이씨, 해보자. 다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잘못 써서 그런데, 1초면 해. 국가이익 증대를 위한 여건 분석이야. 하나씩만 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라고 해보자. 라는 거죠. 그치? 안보 위협은 어디 들어가? 얘는 경고잖아. 그치? 안보 위협 경고. 디귿은 어때? 분쟁의 결이잖아. 여기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쵸? 그 다음에 효과적 정책 선택과 어때? 국력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예측 지원도 생각을 해보면 니을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정책 수립에.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어때? 정책 추진의 한계점 분석도 추진. 이때부터 뭐 고려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적국에 대한 위협 평가 및 안보 취약성 진단은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생각해봐. 정책 수립이나 정책 운용은 어때?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때? 명백히 구분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건 뭐야? 니은, 디귿, 비읍을 제끼고 생각해보면, 그치. 기역, 니을,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우리가 기역, 니을,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역, 니을, 미음이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하는 거야. 자, 오늘 프린트를 봐봐, 여러분. 자. 이게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문제가 이런 거를 어때? 정확히 논의하고 있는 책은 어때요? 한의원 교수님 책밖에 없어. 다른 책에서는 어때? 이런 걸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의의를 봐봐 여러분. 정보의 효용이란 최종적으로 생산된 정보가 국가안보에 대한 어때? 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정보의 실용적 가치를 말해. 이걸 실용적 가치를 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보는 어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치? 정보는 사용되고 활용됨으로써 빛을 발하고 사용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구가 참된 역할이 인식되고 국가정보기구의 저력이 평가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효용 판단이라는 건 제일 기준은 정보가 정책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고 어떤 내용을 얼만큼 기여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는 국가정보로서는 어때?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건과 효용을 충족하는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정보기구는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통상적으로 정보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맞춰서 5단계의 단계별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정책 수립 계획의 기여, 구체적 정책 운용의 기여 별표해. 요것만 이제 알면 돼. 수립, 운용, 분쟁 상태의 경우 어때? 협상과 극단적인 전쟁 대처에서의 기여다. 그쵸? 그 다음에 어때? 경고 기능 달성. 그 다음에 어때? 조약 이행의 점검에서의 효용 등이다.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정책 수립 단계다라고 생각해보면, 자, 정보 생활해보면, 그쵸? 우리가 별 내용도 없어, 사실 보니까. 국가정보는 국가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 효용에 대한 록펠러-위원회 보고서는 정보의 정책 입안자를 위해서 수집된 지식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알려주고 정책 입안자들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보면, 그렇죠? 그 문제를 보면 니을 같은 거 봐봐 여러분. 효과적인 정책 선택과 어때? 국력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예측 정보 지원 같은 거 이것도 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야. 정책 수립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지? 니을. 선택하는 거잖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때? 어떤 정책을 그치 선택할 거냐라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 물론 양질의 정보라고 하여도 충분히 훌륭한 정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오늘날 정확한 정보 없이 정보에는 어때요? 불명확성보다는 뭐가? 불확실성이란 말을 주로 쓴다. 자, 정보 없이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국가를 방해하는 등의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안보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정보는 일단 수립된 국가정책의 실제 운용에서도 그 효용을 발휘하는데 적절한 정보에 대한 경제 제재, 국에 대한 유예된 경제 지원을 제재한다거나 제재 중단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확보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경제 거래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어때요? 지금 실현함에 있어서 정책을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정책을 쓸까라는 걸 어때?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뭐 수립이다 어때요? 이게 수립이다 운용이다라는 걸 어때?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4번 별표해. 자, 4번. 그러면 분쟁 대처에 대한 정보 효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국가 정보는 각종 분쟁에 대한 대처 해결을 위해서도 효용을 발휘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뭐가 분쟁이라는 거야? 전쟁이 분쟁이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전통적으로는 전쟁을 지원하는 업무는 국가 정보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어 왔음은 정보가 궁극적으로 어때? 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존립 목적이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뭐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쟁 해결이다.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어때? 분쟁을 해결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전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2번 전쟁 상황에서는 어때? 적국의 총 전투력을 비롯해서 병력 이동 상황, 작전 계획 등의 전술 정보의 수요는 간단치 않고 전면전이 아닌 부분적 경우에도 정보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별표해 뭐라고요? 군축 협상, 무역 협상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분쟁이 되는 거야. 아셨죠? 군축 협상이나 무역 협상 나오면 분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어때? 사전 정보 파악은 매우 중요한데 그에 맞추어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분쟁 발발 시에 정부가 적시에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올림픽을 개최한다든지 할 때 어때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분쟁 해결이라고 한다. 분쟁 대처에 대한 정보의 효용이에요. 그 다음에 경고 기능이다라고 하면 자 위협에 대한 경고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3번만 봐봐. 3번만 보면 적극적 자위책이란 뭐 그렇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맨 위에 첫 번 1번만 잘 보면 정보는 어때? 군사작전과 테러활동 그리고 어때? 다른 적대적 행동을 포함한 각종 위협에 대한 경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발동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함의 효율적인 정보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국제조약의 이행 감시에 대한 정보 효용이다. 그러면 2번만 봐. 강제 집행력이 결여된 국제조약의 경우에 사실 국제기구나 국제 NGO에 의한 어때 한정적 모니터링 활동 이외에 마땅한 통제와 감시 수단이 없는데 그러나 어때 각국의 정보기구는 상대방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4번 냉전 시대에 위국에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 금수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가 항상 관심사로서 조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다하였는데 한편 조약 위배 사항을 어때 적발한 국가가 개별 국가에 의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자체적인 제재 이외에 당의 조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국제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때 유엔 총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배 국가에 대한 어때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해했어? 다시 봐. 왜냐하면 148번이 어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업, 국가이익의 증대를 위한 여건 분석이다. 어디 들어가? 얘는 정책과 관련돼 있잖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한의원 선생님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전웅 교수님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냥 이게 묶어버렸어 이거를. 전웅 우리 이기론 책에는 정책 수립과 정책 운용을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그냥 묶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어때? 분쟁 해결 경고 조약 이행이다라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걸 어때요? 정책 집행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때요?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을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정책과 어때? 분쟁 해결 경고 조약 이행 이렇게 나눠놓고 이해하셨죠? 그럼 어때? 일단 나머지 정책과 관련이 없는 걸 제끼고 나서 이해하셨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어때? 그때는 수립과 그렇지 운용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게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그러면 자
니은 확실하잖아 이거는. 니은은 제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기억은 정책 수립인지 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는 어때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 정이라고 써. 정책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니은은 자 안보 위협이나 저기 전략적 기습하면 어때? 얘는 경고잖아. 그게 틀렸단 말이야. 이게 경고니까. 이해했어? 그럼 디귿을 생각해 보면 얘는 아까 대무역협상이나 군축협정 정확히 나왔잖아. 얘는 뭐예요? 분쟁이잖아, 분쟁. 그래서 틀렸단 말이야, 이거는. 그치? 그 니은 디귿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일단, 이제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때? 니은이 나왔잖아. 이게 확실히 틀리니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어때? 그냥 니은 들어가면 다 제껴. 그럼 뭐예요? 일단, 1번, 2번은 어때? 제껴지잖아. 이해하셨죠? 그럼 어때? 답은? 3번이냐 4번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디귿 분쟁 들어간 것도 제껴. 그치? 확실히 제껴. 그럼 어때? 답은 뭐가 되는? 그냥 여기서 보면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때? 정답은 몇 번? 4번. 이해하셨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부른 거야. 이해하셨죠? 물론 이게 제대로 복원이 됐는지 몰라. 제대로 복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뭐예요? 지금 경고하고 어때? 분쟁 이거 제끼면 니은 디귿만 제껴도 어때? 답은 몇 번? 4번. 그러면 여기서만 골라봐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만 골라봐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확실한 거 2개 제끼고 그치? 4번 고르는 거야. 이해하셨죠? 요 안에서는 어때? 답은 4번인데 그치? 그래서 이제 해봐. 그러면 디귿했고 니을까지. 자, 우리가 효과적인 어때요? 정책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때요? 정책이니까 맞을 수 있어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미음을 생각해 보면 정책 나왔잖아. 그럼 어때? 얘도 정책, 그치? 그다음 어때? 적국에 대한 위협 평가하면 어때요? 얘는 위협이니까 얘는 경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그치 이게 선지를 만약에 맞는다면 이렇게 기역, 니을, 미음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말이지.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김진근 선생님이 그치 이게 GWP에 있는 김진근 선생님이 그쵸 이 복원한 거를 참고로 한 건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복원했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치? 그러니까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다. 그치? 어쨌든 자 149번 자 149번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 5개를 외워놔야지 문제를 정확히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정보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 자, 정책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에 종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틀렸잖아. 그치? 정보기관의 정보에 그치? 정책이 정보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정보가 정책에 종속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맨날 나오는 선지만 나와. 이해하셨죠? 작년 시험이 어려웠다는 건 어때? 맨날 나오는 선지가 안 나오고 148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정보기관의 능력이 뛰어나도 그치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돼. 안 돼. 이해하셨죠? 여기. 그럼 정보는 정책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정책은 어때?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는 정책에 관여할 수 없어. 레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정보와 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협력해야 한다. 이 정도는 맞는다.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는 어때? 그냥 기출 선지로 생각하면 돼. 이런 선지가 있었지 정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0번.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났단 말이야. 이게 이런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148번하고 어때? 150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 생각해보면 주로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어때? 효용이 가장 큰 정책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답만 골라보자 라고 생각해보면 뭔지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정보는 배웠지만 어때? 정책을 언제 배웠어? 이해하셨죠? 그러면 뭘 찍겠어요? 그냥
야, 검토하고 선택하는 데 있으니까 어때? 그럼 선택 찍어볼까? 이렇게 모르는 건 이렇게 찍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전혀 모르는 거는 야, 선택이니까 선택 찍어야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어때요? 이거는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이제 알아도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날지 모르겠어. 이게 국가정보학에 맞는 건지 몰라.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어때? 정책학에 나오는 말이거든. 그렇지? 정책 결정하는 문제하고 어때? 정책 결정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이다 라고 하면 정책 결정 과정, 그러면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여기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정책을 결정한대. 그 수립. 그러니까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서 요걸 공부해 보면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해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정책 환경을 진단한다라는 거예요. 정책 환경을 진단. 그러면 이제 정책 환경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그치 환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거잖아. 예를 들면 안보 정책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어때? 중국은 어떻고 뭐 북한은 어떻고 일본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정책 환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때요? 국가이익의 증대를 위한 여건 분석 같은 거,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정책 환경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이다.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환경을 먼저 진단한 다음에 어때요? 근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수립을 한 다음에, 그치? 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때요? 정책의, 집행 등의 과정에서, 정보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정책의 수립 및 조정했을 때 어때요? 요때 이제 정책의 수립할 때, 그치?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 그러면 여기 대안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죄송해요. 대안을 먼저 제시해. 여기서 이제 대안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안이라고 하면 있잖아.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여기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뭐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라는 것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대안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뭐야? 그 휴대폰을 뭐 사준다고 했을 때 애한테 휴대폰 사준다고 하면 어때? 너 갤럭시 살래, 아이폰 살래, 샤오미 살래, 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대안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사주기로 하고 야 갤럭시도 좋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지들을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걸 대안 제시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대안 제시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대안 제시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어때?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이다. 이렇게 하면 대안들 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책이 수립되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가 그럼 대안 제시다라고 하면 그렇지 정책 환경 진단, 정책의 수립, 정책의 선택, 정책의 집행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얘는 정책의 선택이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환경 진단부터 어때? 정책의 수립, 정책의 선택 이걸 묶어서 다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정책의 수립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148번이나 150번 같은 거는 우리가 어때요?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제대로 안 본 거니까 또 문제도 어렵고 하셨죠. 그러니까 148번, 150번 같은 건 잘 봐도 또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났을 때는 어때요? 쉽게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근데 150번은 정책에 관한 거지만 148번은 어때? 얘는 정보가 제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48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 5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가장 확실한 것부터 제끼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런지 뭐가 있어? 이제 우리가 전통주의와 어떤 행동주의가 있다. 이건 뭐 우리 앞에서 진짜 많이 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정보와 정책 사이의 관계에서 행동주의를 주장한 학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그렇지, 힐스만이다라는 거죠. 로엔탈이나 켄트 같은 사람들은 다 뭐에 들어가? 전통주의에 들어가고, 그로티우스는 자연법 학자인데 국가정보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자예요. 그로티우스 몰라도 돼 이런 건 이런 거는 이제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2번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정보의 정치화와 정보 조작의 방지를 위해서 정보와 정책의 엄격히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때요? 이 분리를 주장하는 게 전통주의 입장이죠. 전통주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정보기관이 정책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와 정책 사이에 대등한 환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아니, 환류 나오면 뭐예요? 환류 나오면 얘는 어때? 행동주의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첩보의 수집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의 시각이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에는 정보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어때?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첩보의 수집 단계에서는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전통주의가 되는 거야. 그렇죠? 4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민감한 사안들을 어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종합적인 정보가 뭐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여기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미 답이 나왔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때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는 민감한 사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이제 또 우리가 약간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어때? 정책 결정자의 선호에 맞춰서 어때?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어때? 정보의 수집이 한정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네가 어때? 조사할 수 있는 정보는 다 가져와라. 그래야지 어때?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가져오면 어때?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 야, 이 미친,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했냐? 이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어때요? 학문을 하듯이 해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4번도 알아둬. 민감한 사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도 뭐다? 이것도 전통주의 입장이다라는 거. 이런 건 좀 낯서니까 꼭 봐둬야 돼. 그럼 153번이다. 자, 다음은 셔먼 켄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로 옳은 것. 자, 다음의 셔먼 켄트의 정보는 가능한 한 많은 지침을 받기 위해서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만큼 정책과 밀접해야 하지만, 그렇지, 밀접해야 하지만 판단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상실할 정도로 밀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때? 유기적 조화설이라고 그래. 그치? 유기적 조화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알아둬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독립성설이 있다. 독립성설이 있고.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야?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게 공생관계설이야. 그러니까 정보와 정책은 어때? 공생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때? 독립성설과 공생관계설의 이제 중간 절충한 형태를 뭐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쪽에다 썼을까? 이쪽에 더 가깝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전통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주의라고 한다. 이해했어? 그러면 자, 또 생각해봐. 여기서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때요? 과학적 예측학파는 이쪽에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과학적 예측 학파의 반대말은 기술도 있어, 그치? 그거는 그치? 그거는 어때요? 아예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러시아나 어때? 소련에서, 그치? 그건 어때? 과학적 예측파 켄다락파라고 했잖아, 그쵸? 그걸 뭐라고 그래? 그 기회 분석 학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뭐 공생관계설, 기회 분석 학파, 행동주의가 다 같은 말이고, 독립성설, 유기적 조화설, 과학적 예측 학파, 전통주의가 같은 말이다. 이해했지? 정확히 기억해. 시험에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쵸? 이거는 무관계설 아니다. 그치? 독립성설도 아니고, 공생관계설도 아니에요. 그쵸? 4번, 유기적 조화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때? 유기적 조화설도 어디에 들어가? 전통주의에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생관계설 어디 들어가? 얘는? 그치. 행동주의에 들어가. 그러면 154, 155번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정보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독립성설은 정책 공동체와 정보 공동체 사이에 단절과 어때? 상호의 독립성 주장한다. 맞지. 그쵸. 힐스만, 베어리. 자, 별표에. 힐스만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베어리도 뭐예요? 이게 행동주의다라는 거죠. 정부와 정책의 공생관계를 주장하면서 어때? 양자의 밀접한 협력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유기적 조화설은 어때? 정보 공동체와 정책 공동체는 공생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상호 절연된 독립관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어디 들어간다? 전통, 그치? 전통주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정보는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의 방법이자 자료이므로 양자는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생관계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보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입장이다. 일단 틀렸잖아, 그치? 전통적 입장이라고 해서 틀렸지.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정보학과 관계는 없어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야? 그치. 권력분립의 원리란 말이야. 이해했지? 권력분립의 원리 자체가 어때? 독립성설에 기반한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미국, 과학적 예측학파 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그치. 독립성설이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전통주의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그치. 미국은. 알았어요? 자, 그럼 155번. 정보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고 하면, 자, 정책 결정자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주어야 하고 정보 생산자는 지적 용기를 갖고 솔직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보는 올바른 정책을 위한 지식으로서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 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그렇지. 이상한 문제들도 많아서 여러분이 어때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럼 생각해봐. 자, 주도가 있고 이해하셨죠? 선도가 있어. 이해하셨죠? 주도가 있고 선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주도하거나 선도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그치. 얘는 어때? 이게 정책의 영역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어때? 정보의 영역에서는 주도하거나 선도하지 못하고 어때요? 이거는 단지 뭐 하는 거야? 제공하거나, 그쵸? 또는 종속돼 있거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주 옛날의 기출문제 중에는 어때? 정보가 뭐예요? 주도는 할 수 없지만 어때? 선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찾아봤더니, 그치? 교수님 책에 어때? 다 선도를 가지고 다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이런 말은 있더라고. 뭐가? 얘는 국가정보학이잖아, 그치? 국가정보학이 이거는 맞는 말이지. 국가정보를 선도한다면 할 수 있지. 선도라는 게 어때? 앞에서 끌고 가는 걸 선도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국가정보가 어때요? 과학기술, 산업스파이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어때? 과학기술 선도한다는 말도 가능하지. 그치? 가능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말도 가능한데,
정부가 정책을 선도한다는 말은 어때? 교수님 책에 없어. 이해하셨죠? 찾아봐도 그건 없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외워. 야, 선도 나오면 틀린다. 이해하셨죠? 선도는 이제 이렇게 해. 야, 선도는 뭐의 영역이다? 정책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선도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2번. 자, 선도할 수 있다. 자, 정부가 정책을 선도한다 그러면 틀려. 이거는 정보의 어때요? 정보의 정책의 종속성. 이해하셨죠? 정보의 정책에 대한 종속성에 위배한다라는 거예요. 2번 틀렸다. 자, 그렇게 외워. 자, 선도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3번. 정보와 정책은 밀접한 공생관계이기에, 그렇지, 킬스만. 자, 공생관계설, 킬스만. 행동주의. 이해했지? 기회, 분석학파, 켄달학파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켄트. 정보는 정책 방향,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밀접해야 하나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때? 충분히 거리를 유지해요. 독립성설. 유기적 조화설에 가까운 독립성설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미친놈이 독립성이라고만 하겠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 독립성설하고 유기적 조화설 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전통주의자들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하셨다가 156번부터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